귀티나는 사람의 특징. 귀티나는 사람은 외모와 태도에서 우아함과 품위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품격을 보여준다. 그들은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을 잃지 않으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귀티나는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도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귀티나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가지. 용모나 몸가짐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외모뿐 아니라 말투나 행동에서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드러난다. 귀티나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귀티가 나는 것이다. 첫 번째, 진심으로 칭찬할 뿐 아부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칭찬할 때 가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모두 기분 좋은 칭찬을 한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한 팩트를 가지고 칭찬하기 때문에 아부로 오해받지도 않는다. 칭찬과 아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아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칭찬한 사람을 뒤에서 험담한다. 그런 모습에서 칭찬이 가식적임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말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은 동시에 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한 사람은 험담을 듣는 당사자이고 또 한 사람은 그에 맞장구 치는 사람이며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입에 담아 누군가를 비난하는 바로 그 자신이다. 남을 험담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는 그 사람을 험담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헐뜯는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입이 꾹 다물어진다. 웬만하면 험담은 하지 말자.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지니까. 두 번째,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돈과 힘이 있어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기 이름, 석자를 더 소중히 여긴다. 이름값은 곧 존재감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행동에는 진실성이 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귀티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세 번째,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귀티나는 사람은 존중받는 법을 알고 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침묵한다. 칭찬을 들으면 담백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한다. 과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고 싶지 않은 부탁은 완곡하게 거절한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약속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 이런 행동은 자존감에서 나온다. 남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것을 귀티나는 사람은 하고 있을 뿐이다. 기본적인 자기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면 남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다. 네 번째, 남의 욕망을 흉내내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애를 쓴다. 김정은은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해서 인간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흉내내야 하는 타인의 욕망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잘 나가는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귀티나는 사람은 남의 욕망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 스타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이기에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남의 시선과 말에 신경 쓰지 마라. 내 행복은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타인의 말 한마디를 지나치게 의식한다. 마크 맨스는 신경 끄기의 기술에서 말한다. 건전한 관계를 지속하려면 두 사람 모두가 아니 또는 안 돼라는 말을 주고받을 줄 알아야 한다. 건전한 관계는 내뿐만 아니라 아니오도 주고받는 관계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을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매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나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른다. 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 역시도 친한 사람이 오래전 얘기했던 것을 또다시 얘기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듣곤 한다. 이 사실을 알면 남의 시선과 말에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부질없는 일인지를 느낄 것이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잠시 나를 보고 나에 대해 얘기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미즈시마 히오쿠는 오늘도 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해서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도마 위의 생선 같은 신세가 된다고 했다. 헐떡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도마 위의 생선처럼 전혀 생기가 없고 나 죽었소 하는 신세. 이것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안달복달하는 삶 말이다. 남을 의식해서 하는 일이 소중할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소중할까? 우리는 이득과 손해로 계산하기 좋아하므로 어느 것이 이득인지 금방 알아챘을 것이다. 타인의 시선과 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지 묻고 살피는 것이다. 남에게 향한 시선을 내 안으로 거두어들여야 한다. 남에게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에게 해주어야 한다. 장사로 치면 그것이 이득이 남는 장사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자. 내가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은 바로 나니까. 불쾌한 말에 감정을 낭비하지 마라. 좋은 말은 마음에 간직하고 불쾌한 말은 듣는 즉시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 간직해야 할 좋은 말은 흘려보내고 즉시 잊어버려야 할 불쾌한 말은 마음에 간직한다. 불편한 말을 계속 곱씹고 되새김질한다.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모두에게 잘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다. 타인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타인이 해결할 과제다. 내 경험에 비추어 봐도 미움받을 용기가 있으면 분명 관계가 달라진다. 남이 나를 싫어해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관계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 내 마음을 잘 달래준다. 타인이 나를 욕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나를 욕하면 안 된다. 기분이 엉망인데 내가 나한테까지 잘못했다며 욕을 하면 무너지기 쉽다. 잘못했어도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라고 해야 기분이 좋다. 내 마음은 아기 돌보듯이 잘 달래주어야 한다.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의 특징. 10번 만났는데 한 번이라도 큰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다. 관계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10명이 하는 칭찬보다 1명이 하는 혹평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질투심을 자극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했을 때 남이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라는 감정이 생긴다. 결국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질투다.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자랑할 일이 있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거만을 떨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함으로 질투심을 자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의 본능이니 어쩔 수 없다. 마음속으로 잘나서 미안합니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면 된다. 나는 나대로 멋있고 너는 너대로 멋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자. 질투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자.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선한 평판을 쌓은 사람도 어느 순간 그동안 힘들게 구축해온 이미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실수를 한다.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여자 문제, 돈 문제에 관련되어 명예가 실추되고 한 번에 몰락하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본다.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신뢰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적이 되고 만다. 아주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밀 필요가 있다. 배신에 대처하는 자세.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나의 고객인 사장님이 배신의 아픔을 토로했다. 나는 그분에게 장일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었다. 바르게 살았는데 누가 등 뒤에서 배신의 칼을 꽂으면 칼을 빼서 자네 옷으로 칼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은 다음 그 칼을 그 사람에게 공손하게 돌려줘. 그리고 나를 찌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고생했다고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해줘.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선생님의 말씀은 귀한 울림이 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가족이나 친구, 친한 선후배나 동료는 편해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실수하기 쉽다. 가까운 사이니까 뭐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도 잘 모른다. 친구도 남이 되는 건 한순간이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 신세 타령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속 깊은 얘기도 한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매번 힘들다, 괴롭다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한다면 가슴속에 쌓인 것들을 내뱉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 한두 번은 투정을 받아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계속되면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싫어진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식으로 말할 수도 없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좀 해라라고 말할 수도 없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신세 타령은 그만 좀 하라는 눈치를 주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야박하게 군다고 한다.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고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서운해한다. 스스로 해결해 나갈 문제이니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뿐인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식이다. 아무리 친해도 자잘한 신세 타령은 정도껏 해야 한다. 두 번째, 자주 불평하지 않는다. 성공학의 대가인 루 홀츠는 당신이 불평을 늘어놓은 상대방의 80%는 당신의 불평을 해결해주기는커녕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불평은 10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주 불평하면 늘 불평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를 적당히 대하고 있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온 힘을 다해 좋아하는 내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하는 불평은 입만 아프고 관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정서적 협박을 하지 않는다. 친구가 부탁을 안 들어주면 이런 간단한 부탁 하나 안 들어주면서 친구는 무슨 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한다. 이런 것이 정서적 협박이다. 가까운 사이니까 꼭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닌데 말이다. 이렇게 친하다는 이유로 당연히 책임감을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말했는지 한번 돌아보자. 관계의 경계선을 침범할수록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서적 협박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고 해도 상대방은 진심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질까봐 불안하여 들어주는 것이다. 책임감에도 적정한 선이 있다. 네 번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대학에 혈구지도란 말이 나온다. 자기를 척도로 삼아 남을 생각하고 살펴서 바른 길로 향하게 하라는 의미다. 이 말은 윗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아랫사람에게 시키지 않으며 아랫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며 앞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뒷사람을 이끌지 않으며 뒷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라하지 않으며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을 왼쪽 사람에게 건네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가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귀찮은 일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자.